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함수론, 정의, 연산. 연산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역함수에서 대수관점. 지난 시간에 한 게 대수관점의 마지막 그 얘기가 역함수의 성질. 추가로 보겠어요. 추가로 뭐냐면 이거거든. 성질 중에서 이게 있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함께 아우르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G 서클 F 인버스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다.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조금 심화로 이해한다면 참고로 분배 법칙에 해당된다. 분배 법칙이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좌변은 두 연산, 합성함수와 역함수 두 연산 중에 합성함수를 먼저 하는 거고, 우변은 두 연산 중에 역함수를 먼저 하는 건데 상관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게 분배 법칙의 의미거든. 요런 얘기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법인 집합, 원소나유법, 주의점, 순서 무관에서 예제를 들었을 때 심화 관점으로 연산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순서가 무관해요. 이것부터든 저것부터든 상관없어요. 그 순서가 세 종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했어요. 분배 법칙은 연산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일 때, 이상이라 하지만 뭐 세 종류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에서 나오기는 힘들고, 두 종류일 때 A 종류의 연산부터 먼저 하든 B 종류의 연산부터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가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 관점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걸 좀 알아두세요. 이거 언제 성립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셋에서 펴져 있나 봐. 개념셋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네, 요게 거기도 있었는데 이거 언제 성립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언제 성립한다고 적혀 있니? 뭐가? 왜 자꾸 피지? 언제 성립하는 거야? 알아주세요. 확인하세요. 오케이. F와 G가 각각 역함수가 존재할 때, 거기는 그렇게 적혀 있겠죠. 참고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1대1 대응이란 말은 같은 말,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파생되는데, 참고. 이런 게 이제 어렵게 나오는 추세에서라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여기 세 개 학교 모두 가능하다. 근데 아마 다 틀릴 거다. 그래서 참고로 하는 거예요. F가 1대1 대응이고 G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G 서클 F, 물론 여기서 G 서클 F라는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합시다. 이해 갔나? 도 1대1 대응인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해서 기억에 이게 적혀 있어. 참인가? 참이다! 손 들어보세요. 참이다. 내리세요.
왜 참이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왜 참이야? 선생님, 제가 그걸 생각하고 왜 참이야? 얼굴 빨개질 이유가 없어. 이쪽 뭐 앉아있는 입장이 다르겠니? 자, 대표 주자. 왜 참이야? 이미 늦었어. 고개를 숙여. 왜 참이야? 왜 참이냐 하면 이런 걸 알아두세요. 왜 참인데?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1대1 대응이, 이게 1대1 대응이,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가요? 있으니까 그게 이거다 라고 하잖아. 각각이 1대1 대응이면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라고 여기 위에 적혀 있는데 왜 참이야?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위에 여기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게 이해야. 사고의 단계. 사고의 단계에서 비교, 이해, 해석, 추측과 질문 중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얘를 이해 행위는 이거예요. 이해갔죠? 예를 들면 이건 뭐 지금 떠오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말은 뭐야? 나는 먹을 줄 안다 라는 말을 포함한다 라는 얘기죠.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걸 국어에서는 전제적 의미라고요. 배가 고프다는 걸 전언적 의미라고 하고 알죠?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한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면 각각 1대1 대응인가요? 이게 니은이야. 1대1 대응이 아니다. 거짓이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이다. 내리세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거든.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나올까요? 이걸 배웠으니까 나오지. 참고로 합답형에서 이런 걸 묻잖아. 그건 뭐냐면 네가 배운 게 뭔지를 아니? 라고 묻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배운 게 뭔지를 알고 지금 네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서 두 개가 같은 말인지 같지 않은 말인지 판단할 수 있니? 라는 말이야. 그게 또 무슨 말인가요? 같은 말이면 네가 배운 게 참이므로 얘가 참인 거고 같지 않은 말이면 네가 배운 게 참이므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출제 의도가 뭐겠니? 거짓이니까 내지 않았겠니? 라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합답형에서는 옳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고 증명을 해서 얘가 맞다라고 하는 거고 거짓이라고 추측되면 증명을 해내려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거짓이 아니야. 반례가 있는지 확인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합답형은 참일 것으로 추측되는 놈과 거짓일 것으로 추측되는 놈은 풀이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합답형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참고로 G서클 F가 1대1 대응이야. 이거는 참이에요. 이건 참고고 그냥 외우세요. 뭐 속함수는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 아니요. 함수다.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대1 함수는 무조건 돼. 그리고 겉함수는 그거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거는 참이에요. 알겠죠? 단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오기 힘들겠죠.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였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뭐 가르치는 사람 중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0월 교육청 미적분 30번 문제가 이게 나왔거든. 니도 알고 있는 거야. 뭐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fx fx는 3차 함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2차 함수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해설을 할 때 이게 합성함수잖아. 삼각함수와 다항함수의 합성함수잖아.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어느 범위에서? 주어지기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미분하라 뭐 이런 건데 됐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또 해야 되거든. 얘 역함수를 구해야 돼.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걸 미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됐고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내가 가르치는 애가 웜업으로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 영상에서는 이게 참이다. 이게 참이다.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므로 각각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고 가르쳤대요.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저게 참인 걸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름 돋아. 뭐가 소름 돋을까? 그런 새끼도 인강을 찍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왜 결과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 새끼도 인강을 찍는데 거짓말해서 문제를 풀고 그걸 또 이해하고 왔다고 하고 그런데 나름 똑바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는 왜 여기서 인강을 못 찍고 있나? 열심히 해주셔야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죠? 자, 뭐 개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개소리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걸 한번 풀어보겠어요. 예제 함수 fx가 뭐냐 하면 졸라 쉽네. 루트 x-1이에요. 이때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fx가 저거일 때 그 역함수를 구하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봅시다. 틀렸어요. 자, 봅시다. 틀렸어요. 표 어디 있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빨리 해. 지금 역함수도 못 구하냐? 지금까지 못 푼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틀렸어요. 야, 우리 반에서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봐. 아니, 일단 그걸 한번 봐. 역함수 구하기 피세요. 개념셋. 찾은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291페이지. 역함수 구하기가 있죠. 안 펴져. 그래서 거기 시킨 대로 했어야겠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f 인버스 x는 야 이런 거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붙인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적으세요. 막 지 마음대로 gx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문제 어디에 gx에서 gx는 무슨 함수인데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구했더니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되는지 이제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든. 왜 말이 안 돼? 이거죠. 참고. 내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역함수의 성질이 있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다. 이 말은 또 뭘 의미할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냐? 뭐 그렇게 이해는 네 자유야. 나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역함수가 있으면
그것에 역함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놈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저것처럼 해석을 하면.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이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역함수가 있다는 뜻이죠. 얘가. 역함수가 있으니까 얘가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이게 1대1 대응이 있죠.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쓴 표현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합리성, 일관성, 실증성이야. 합리성이 뭐죠? 이유가 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했니? 그렇죠? 이유가 뭐야? 하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좋아. 두 번째, 일관성. 항상 이렇게 하니? 그러면 이제 뭐가 있죠? 일관적이지 않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지. 그리고 뭐야? 모순이죠. 모순. 이 자체가 모순이야. 마치 뭐야? x분의 1. x에다 0을 대입해 본다. 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모순이라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정정을 해서 손들어서 확인 받으세요. 시작. 올바른 역함수는 뭘까요? 어떻게 적는데요? 반쪽을 어떻게 적긴 어떻게 적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붙여야죠. 이게 붙어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라는 건 이거야. 지금 봐. 아, 맞아. 그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요? 지난 시간 영상을 보니까 존나게 쉽네요? 그 이해 잘 됐지? 아, 다른 애 다 이해했나? 지난 시간 수업은 좀 다 이해했지? 너희들 어떻게 이해 좀 됐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특히 첫 부분. 뭐 진도로 안 나오고 계속 네가 이게 문제야. 그거 넘어가면 또 이게 문제야. 넘어가면 그랬어 이게 문제야. 나는 문제 아인가요? 마치 문제아처럼, 그지? 마치 문제아는 마치 문제아야. 실제 문제아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아는 이제 사회적 통념을 지키지 않는 문제하고 너희들은 이 학문적 통념을 지키지 않는. 근데 아무튼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런 늪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 이 단원의 특징이야. 집합, 영재, 함수론. 그럼 이걸 왜 그런가요? 거기에 있어. 개념세네. 개념세는 어디에 있는데요? 99 역함수 구하기 윗줄 하얀색 박스 밑에 줄. 밑에 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 f의 최역이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고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이 된다 라고 적혀 있잖아. 그게 이걸 붙이라는 말이잖아. 무슨 말이야? 얘 치역이 뭐니? 실수 전체야? 얘 치역이 얘의 치역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치역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서 이 그래프 이거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요. 너무 순박한 새끼. 아직까지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알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fx가 얘의 정의역. 이거지.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밑에다가 이걸 다시 적었어요. x 뭐였지? x제곱 플러스 1 여기 하고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그거 왜 적나요? 그거 다 적으면 요거랑 같은 말이야, 수학적으로. 틀렸다는데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적으면 맞아지니?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너희들 수능 볼 때 로그 함수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로그 함수가 수능 문제에 나올 거거든. 그럼 뭘 물을 거냐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맨날 틀려요. 뭐가 정해져 있는데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근데 그게 고1 때 똑같이 배워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2차 무리함수가 수능 시험 범위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뭘 묻겠냐? 2차 함수의 역함수. 관점을 물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참고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 다 알잖아. 역함수는 y = x 대칭이다. 왜인지도 알잖아. 왜 그렇지? 구하라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구하라는 데서 저 x와 y를 바꾸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 거 다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그거를 이미.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관점이 지난 시간에 몇 개? 2개를 제시했죠. 하나는 y = x 대칭. 또 하나는 저쪽에서 출발한다. 이해 갔나?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그럼 얘의 역함수인데 얘의 역함수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역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거죠, 이거. 색깔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얀색으로. 여기가 1.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이지. 그러면 이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역함수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역함수가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식이 뭔데? fx가 equal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때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똑같이 적고 여기에다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함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참고로 적으면 그런데 이걸 뭘 참고로 왜 적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선생님 이해 갔지? 그런데 하얀색 역함수를 구하니까 이걸 적었어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얘는 이렇게 하지 요거 왜 갑자기 생기니?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런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논리적이란 말이 자꾸 뭐 하자? 논리적이란 말이 뭐야? 하면 이거지. 이유가 있다. 합리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일관성이 뭐냐면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다. 그리고 실증성. 실증성은 뭐냐면 근거가 있다. 이유랑 근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근거는 이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를 최종적인 근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놓친 게 뭔데? 거기에 근거가 여기에 있잖아. 내가 방금 본 거. 고개 끄덕일 일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별표 치세요. 어디 치느냐면 그 하얀색 박스 아래에 이때 하고 쭉 가잖아. 그 왼쪽 이때에다가 빨간색을 쳐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몇 페이지라고? 291페이지. 개념셋.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291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4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4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애들이 알고 있는 건 2단계이고 애들이 모르는 건 2단계다. 사실 얘랑 얘랑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인가? 아, 미쳐버리겠네. 첫 번째.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이거야. x를 y로 표현한다. 거기 그렇게 돼 있는 거 맞나? 교과서를 볼까? 교과서 덮었네. x를 y로 표현한다인데 거기에 이제 이게 식은 이렇게 적혀 있죠. x equal f inverse y 이게 적혀 있죠. 개념쓰네. 이게 뭐냐면 x를 y로 표현한다. 그때 여기 있는 식이 fx일 수는 없잖아. 그냥 x와 y를 x 대신에 y를 대입한 꼴이 되잖아. 같은 식일 리가 없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때 y와 x를 바꾼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난 시간에 존나 강조했던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러면 뭐가 역함수니? 둘 다 역함수야. 둘 다 역함수인데 왜 둘 다 역함수지? 이 두 개 같은 함수인가? 이 두 개 같은 함수야? 두 개 같은 함수인가? 두 개 같은 함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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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같은 함수니?
지난 시간에 앉아있던 학생 4명 중에 3명은 같은 함수, 1명은 답변 거부. 지난 시간에 아는 학생 4명 중에 3명은 다른 함수, 1명은 안 물어봤어요. 아직 살짝 놓쳤다 내가. 아씨 아까워. 그치? 아깝지? 내가 있으면 빵명은 아닐 텐데. 이게 저기 영상으로 듣는 거랑 현재 현강에서 듣는 거랑 차이야. 영상으로 들으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똑같을 것 같지? 이렇게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면서 씨발 내가 이해를 안 하면 뭔가 총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공포, 뭘 고개를 끄덕고 내가 언제 그렇게 듣는 거랑 영상으로는 왜 갑자기 나한테 삿대질이야 뭐 이러면서 듣는 거랑 다르다고.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함수죠. 뭐 왜 같은 함수인가? 이게 뭐야?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정의역이야. 1,2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1,2가 있다고 하자. f가 y 콜 fx 위에. 그러면 이때 y 콜 fx 위가 아니라 f 뭐로 할까? 이렇게 하자. 이게 어디 위에 있느냐면 y 콜 fx 위에 있어. 그러면 노란색이 뭐니? 둘 다 2야. 그리고 하얀색은 이거는 이게 1이면 1은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가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자와 문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매직아이 이렇게 해서 입체가 보이는 혹시 매직아이라고 부르니?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파처럼 해보면 입체로 보이는 거 겹쳐가지고 그런 류의 이게 저거 저게 그거고 어이씨발 집안에서 천천히 네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고 여기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 똑같이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2를 대입하는 게 어디냐면 y축에서 2를 대입하지. 그래서 화살표가 1로 가는 거고 얘는 2를 여기에다 옮겨라.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옮기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콜 x 대칭이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그렇고 이게 중요해. 여기 뭐라고 야 고개 숙이지 마.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야, 8명 중에 4명 방금 봤는데 50%야? 확인하세요. 여기 뭐가 적혀 있니? 선생님이 1, 2, 3, 4로 구분했다라면 여기 뭐가 적혀 있어? 하면 F가 1대1 대응이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니들은 뭐하라고 했으면 1대1 대응이겠지.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구하잖아. 뭐 바꿔서 표현하고 X와 Y를 바꾼다. 이게 다잖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참고로 이 수학을 아는 사람은 이것부터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X와 Y를 미리 바꾸고 그걸 하는 사람은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니? 이것부터 하는 애는 정의가 이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 모르고 그냥 네가 시키니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인 거고.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F 인버스의 정의요. 그 F의 치역이다. 사실 1대1 역함수를 논하고 있고 역함수를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이 공역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역을 따로 안 적고 이렇게 적은 거거든. 공역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내가 아까 수학적으로 이거랑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걸 생각 안 하면 이걸 만족을 안 해. 즉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너는 이걸 구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이걸 역함수로 구하면 이걸 넘겨갖고 양변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생각 안 한다. 이것도 문제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걸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막 구해요. 또 열심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답이 나는 학교 선생님이면 단답형 1번으로 이거 낼 거야. 매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는 마무리하겠어요.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보겠어요. 미안. 이게 지금 보면 익숙한 프린트죠. 그 19번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고, 요번에 너희 학교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지? 응? 몰라? 19번. 네 학교에 나온 문제잖아. 우리 수업에서 했던 문제고, 그지? 선생님은 절대값으로 했던 문제. 절대값이 더 노골적인 문제였어요, 사실, 그지? 그랬는데, 씨발. 틀려오는데. 자, 아무튼. 그런데 이거 어려운 문제죠. 19번은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16번은 3점이야. 이건 19번은 4점이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실제 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16번이 19번보다 정답률이 낮았어요. 이게 20%대라서 난이도 최상인데 이것도 20% 초반대야. 얘는 이거 20% 후반대. 아니야, 이거 19%였나?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이 틀린 애들, 다 그 틀린 애들의 정답률이 더 낮았다고. 무려 11%가 더 낮았어요. 정답. 차이가, 난 5%인 줄 알았는데 11% 차이. 더 낮았어요, 16번이. 출제자도 섬뜩했을 거야. 미리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일 것 같거든. 왜 그러냐?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개념센 296페이지 박스와 298페이지 리마크를 확인하세요. 다 확인했죠? 확인했나? 자, 보겠어요.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수능적 관점으로 얘기하겠어,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 좀 더 배부룩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y fx라고 합시다. 조금 전에 이차함수의 우변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얘를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y x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뿐더러 해당 문제, 뭐 심화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문제를 푼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왜 그런 문제가 나오나? 왜 그런 문제가 나오나? 그럼 그런 문제가 뭘 말하는데요? 하면 296페이지에는 y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98페이지를 보면 유형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유형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대칭이다 하고 나오고 똑같은 말. 그리고 난 다음에 리마크 해갖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없는 것 같긴 하고. 뭘 자꾸 묻느냐 하면 이걸 묻는다고. 얘가 y fx면 얘가 y f 인버스 x잖아. 그럼 문제가 유형이 뭐냐 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유형. 당연한 거거든. 뭘 묻겠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요. 뭘 묻겠니? 뭘 묻죠? 당연히 위치 관계를 묻죠? 무슨 말이야? y x 이게 당연히 뭘 묻느냐면 위치 관계를 묻는다고. 위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해. 중요한 거죠. 얘랑 얘에 대해서 뭘 묻느냐? 위치관계를 물어. 왜요? 왜 위치관계를 묻는데? 이게 위치관계야. 얘가 위치관계야.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는 y = x 대칭이에요 라는 거야. 여기서 네가 생각해야 될 건 얘와 얘가 역함수 관계다가 아니라 그냥 두 그래프가 있는데 그 위치관계는 y = x 대칭이에요. 이 관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위치관계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항상 거의 위치관계로 흘러가거든. 위치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교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위치관계니까 당연히 뭘 따져야 돼? 교점이지. 그래서 맨날 묻고 있는 게 뭐야? 하면은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몇 개인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거 묻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위치관계인데 위치관계야? 무슨 위치관계야? 무슨 위치관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교점. 그거 말고 뭐? 세계. 세계가 뭐야? 월드. 뭐야? 세계가 뭐죠? 세계가 뭐죠? 세계가 뭐죠? 세계가 뭐죠? 그렇죠. 곡선대. 곡선. 이게 위치관계의 양축이에요. 그래서 교점은 축이라면 이게 위치관계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종류지. 얘는 종류. 얘는 같은 말. 교점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게 위치관계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문제에서 묻는 게. 그리고 위치관계의 종류는 곡선 대 곡선, 곡선 대 직선인데 지금 뭐야? 곡선 대 곡선이죠. 따라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야?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 이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곡선 대 곡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직선으로 바꾸면 직선 대 직선이 된다. 직선은 몇 종류? 두 종류가 뭐야? 그러니까 수학 어렵다고 하면 죽어. 공부를 안 해놓고 어렵다고 그러면 당연한 건데. 얘기해봐. 그거는 좌표축 위에서 직선을 얘기할 때요. 여기서는 맨날 이렇게 해서 저건 두 개가 있었죠. 할 때마다. 뭔데? 두 개라는데 하나만 얘기했죠. 접과 선이야? 뭐죠? 뭐야? 할선과 접선. 그래서 접선이 정답 상황 이렇게 갔었죠. 위치관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할선이 올려요. 여기서는. 이 할선이 뭐야? 이 할선이 y = x야.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뭘 할선하는데? 하얀색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분할한다고. 그럼 얘에 대해서 얘가 할선이지. 그래서 뭐야?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게 뭐야? y = x야.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 그런 관점이라고.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관계 문제이니까 또 파생되는 게 뭐야? 그러면 교점이잖아. 교점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 파생되는 게 이거지. 교점이 저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딴 데도 있다 이거죠. 딴 데가 어디야? 하면 그거잖아. 298페이지 리마크.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따라 그리기 조금 곤란한 그래프여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 봐. 원래 함수 그래프가 대략 이렇다라고. 요 범위에서. 그리고 뭐 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 콜 x에 대해서 그냥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대칭 이동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점을 곡선의 이동은 점을 이동한다. 그래서 대략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제자리고 얘는 일로 간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주면 얘가 일로 가니까 이거를 여기다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그리면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주면 되겠어요. 그럼 교점이 요 위에 있지? 그런데 또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죠? 이제 뭐 할 차례죠? 뭐 할 차례야? 뭐라고? 그렇지. 두 점은 뭐가 있으면 얘와 얘의 중점이 얘랑 보장은 전혀 없어요. 이해 갔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할선이죠, 또. 이 방정식이 뭐야?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x 플러스 y는 k가 되겠어요. k는 이제 이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할선이 또 뭐야?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건데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다항함수 중에 f 이퀄 f 인버스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2차 이상에는 없고 1차에만 있는데 그게 두 종류고 개수는 무한개야. k가 무한개니까. 이해 갔나? 얘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다. 이 정도가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네가 알아둬야 된다. 딸랑 여기 있는 말만 뭐 주의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고1 때부터 이런 관점으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알겠니?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거. 그래서 뭐 내가 맨날 했던 거죠. 맨날 했는데 끝까지 인내와 끈기로 답변하는 동무가 몇 명이 있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장면에서는 요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만약에 이거와 이거가 일치되는 경우라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죠. 그 한 점이 공통 접점 y = x가 공통 접선이 되는 거고 그게 무리함수와 2차 함수의 공통 접선이 되겠죠. y = x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관점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수능 관점이에요. 수능 관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냐면 왜 맨날 문제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아니면 뭐 k가 움직일 때마다 교점의 개수를 몇 개라 하자. 그러면 맨날 어떻게 해? y = x와 원래 함수를 비교하잖아. 그때 주의점이 이거라고. 교점이 항상 y = x 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어디 위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 그래프로 판단해. 가 되겠어요. 그래프로 판단해. 알겠니? 그런데 참고야. 이건 항상 진리는 아니야. 참고야, 참고. 여기에 있을 때는 주로 언제 저 위에 있느냐 하면 감소함수일 때.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알겠죠?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감소함수가 뭔지는 알지?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 값은 줄어들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진리,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주로 감소함수.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주로 증가함수일 때. 오케이? 이거는 관점을 빨리 보기 위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말로만 하겠어요.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이면 역함수도 감소함수인가?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면 역함수도 감소함수인가? 판단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면 역함수도 감소함수로 그려지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거거든. 이런 게 어렵은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 뭐냐면 증가 감소 개념은 2차 함수에서도 하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A가 양수일 때 오른쪽에서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을 맨날 이용을 하죠. 네가 문제를 풀 때. 그런데 이거지. 원래는 이거거든.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게 뭐죠?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겠어요. 근데 수학에서 같지 않은 뭐야? 실수는 몇 종류? 세 종류. 같으면 0, 같지 않으면 뺄셈이 0이라고. 같지 않으면 세 종류라는 게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죠. 얘도 마찬가지.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죠. 이게 증가함수야. 이럴 때 이거면 감소함수야.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그럼 역함수가 뭐야? 그럼 이거지.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하자. 그럼 역함수는 이거잖아. 정의의 원소가 이쪽이 더 작은데 이쪽이 더 커졌어. 감소함수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면 역함수도 감소함수로 그려지겠어요. 선생님 이해갔나? 그런 건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y=x 기본적인 역함수에 대한 얘기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